256쪽에 14단원 한번 해볼게. 별의 진화부터 해볼게요. 이 단원이 좀 쉬운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단원 중에 하나인데 고1 때 했던 거 바로 반복이 되는데 외워야 될 숫자들이 조금 많아. 숫자들을 그 밑줄 그으라는 것만 쭉쭉 밑줄 그으면서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근데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전 단원 있죠? 별의 물리량과 HR도.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별의 진화 관련돼서는 그냥 소재만 따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교재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스토리인데 제일 처음에 별이 탄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별의 탄생 찾았니? 별 탄생? 별 탄생부터 가는데 동그라미 1번 그지 1번에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탄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성운이라고 나와 있어. 강민아 성운이 뭐야? 이거 성운이 뭐예요? 먼지 덩어리. 먼지 덩어리. 몰랐으면 써주셔야 돼.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것. 성간 물질이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우주 공간에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별이 아닌 물질들. 우주에 있는 먼지나 수소, 가스 덩어리 이런 애들. 얘네들이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적이 몰려 있어. 구름처럼. 구름처럼 몰려 있는데 얘네들이 중력 수축하면서 별이 됩니다. 근데 성운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참고 이거 필기하세요. 성운. 중등 내용. 성운 종류가 총 3개야. 성운의 종류가 총 3개예요. 1번 방출성운. 이건 뭐냐면 가스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먼지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 직접 방출하는 거야. 내가 관측자야. 여기 서 있어. 얘가 에너지 방출해. 빵. 에너지 방출해서 내가 수신해. 그럼 이게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가스 덩어리가 밝게 빛나. 이게 방출성운이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반사성운이에요. 반사성운은 뭐냐면 가스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다른 별이 있어. 별. 이 별빛을 반사해. 반사가 우세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걸 관측하는 거야. 괜찮아? 먼지가 직접 에너지 방출할 수도 있고 반사할 수도 있고.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온도가 누가 높냐면 먼지가 온도 높아봤자 별보다는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적색으로 보이고요. 온도 낮게. 적색으로 보이고 얘는 온도가 매우 높은 별빛을 반사하니까 온도가 좀 높게 관측이 됩니다. 푸른색으로 보여요. 푸른색. 그러니까 색깔이 안 다릅니다. 적색 계열 끼면 그 가스가 직접 에너지 방출하는 거고 푸른색 계열 끼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3번 암흑성운. 암흑성운. 얘는 뭐냐면 가스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어. 관측자야. 근데 여기 별이 있어. 별. 별빛이 빵 나한테 날아가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차단해. 흡수해. 중간에 차단해서 흡수해. 그럼 내가 바라볼 때 우주 공간을 바라볼 때 이 방향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별빛이 나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 못하고 얘가 가리니까. 그래서 이 영역이 어둡게 보여요. 암성운. 근데 왜 흡수하겠어? 밀도가 크니까. 고밀도여서. 너무 빼곡해서 그래. 너무 빼곡하니까 뒤에 있는 별빛을 차단해. 그럼 지금 여기에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별이 탄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 성운 중에 누가 별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암흑성운. 암흑성운. 그래서 암흑성운이나 중력 수축해서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필기합니다. 성운 중에서도 온도가 좀 낮고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 온도가 낮고 밀도가 빼곡한 성운. 그래서 중력이 세게 작용하는 성운. 누구야? 암흑성운. 암흑성운.
주로 암흑성운이 수축하면서 열이 된다. 그럼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짓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네, 온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별이 되는 거지. 괜찮아? 거기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잠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이건 뒤에 총정리할 건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빨리 도달합니다. 중력 수축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크면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하니까. 괜찮죠? 그래서 가스가 중력 수축해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주계열성이 됩니다. 이게 별이야. 그래서 두 번째 주계열 단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거 주계열성, 주계열성 여기다 써볼게. 주계열성. 그래서 가스가 중력 수축해가지고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별 태어나자마자 주계열성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계열성의 정의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죠. 그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주계열성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1번.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수소 핵융합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메인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 에너지야. 수소 핵융합으로 살아가. 근데 수소 핵이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거든. 그래서 수소 핵은 양성자 하나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잖아요. 근데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한 개예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수소 핵이야. 그래서 수소 핵을 융합시키려면 플러스 입자랑 플러스 입자, 양성자를 결합해야 되는데 서로 반발하잖아. 플러스랑 플러스가.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결합을 못 시켜. 온도가 진짜 높아야 돼. 온도가 엄청 높아서 딱 때려박아야 돼. 그래야 결합을 하는데 몇 켈빈이 필요하냐면 여기다 옆에다가 필기합니다. 수소핵을 융합시키려면 10의 7제곱 켈빈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외워주셔야 해요. 수소핵을 융합시키려면 10의 7제곱 켈빈이 필요하다. 메모해주세요. 1000만 켈빈이 필요해. 근데 1000만 켈빈까지 어떻게 상승해? 아까 배웠어. 중력 수축으로 온도를 끌어올려. 그래서 이 화살표 있죠? 가스에서 성온에서 주계열성 되는 이 화살표에다 필기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로 온도를 올리는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로 온도를 끌어올려서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중앙에서 핵에서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있죠? 이 한가운데가 10의 7제곱 켈빈이라는 거예요. 됐어? 좋아. 그럼 여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정역학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역학평형 이게 주계열성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정역학평형. 이 정자가 가만히 있다는 뜻이야. 정적이다. 그래서 힘적으로 가만히 있는 건데 이 별 입장에서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요. 중력이에요. 노란색은.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가운데서 에너지가 막 생산되면 여기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에너지 팽창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계속 생산되니까. 그래서 별이 팽창하려는 기체압이 생겨요. 이렇게. 얘네들이 밸런스를 이룹니다. 누구랑 누가 밸런스 이루냐면 노란색 힘 중력이랑 파란색 팽창하려는 기체 압력, 기체압이 밸런스를 이뤄서 별의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정역학평형 상태.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야.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일생의 대부분을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주계열 단계로. 그래서 지난 시험 범위에서 우주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별이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이유가 별의 일생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야. 안정적인 상태여서. 괜찮아요? 질문 있는 사람? 쉬워요? 이거 쉽죠? 맨 밑에, 교재 맨 밑에 그림이 있어요. 256쪽 하단에 두 개 그림 찾았니? 찾았어? 얘 지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려볼게요 한번. 지금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계열성 내부 구조 왼쪽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하인 별, 그러니까 왼쪽이 태양의 케이스입니다. 태양의 케이스, 작은 별. 태양이라고 쓸게요. 태양 정도의 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부 구조가 가운데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핵에서 에너지가 막 생산되고 이 표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 별의 표면에서 부글부글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다시 한번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알고 계셔야 돼.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태양 많이 봤잖아. 이미지. 표면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그죠?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럼 여기서 생성된 에너지가 표면까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복사의 형태로 전달돼. 이렇게. 그래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핵, 복사층, 대류층. 대류가 바깥쪽에서 일어나.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되냐면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크면 핵의 사이즈도 커요. 핵의 사이즈도. 그럼 핵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각하게 날 때 대류가 활발해. 예를 들어 주전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끓지 않아. 근데 주전자 밑에 가열시키면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야.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대류가 활발해져. 그래서 핵의 사이즈가 크고 핵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서 대류가 활발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핵에서 대류를 해요. 핵에서 대류를 한다. 그리고 표면까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대류가 일어나는 위치가 달라요. 작은 별은 표면에서, 그 다음에 큰 별은 중심 부근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괜찮아요? 이거 뭐 핵폭대 이렇게 외우면 안 돼. 핵폭대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뭐 대폭핵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좋아. 주계열성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주계열 이후 단계입니다. 주계열 이후 단계. 이게 이제 별이 죽기 직전인데 우리 거의 다 배웠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가 일생의 90%야. 90%. 거의 다 산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주 순식간에 진행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적색 거성으로 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리셔도 돼요. 주계열 이후 단계. 주계열 이후. 주계열 이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주계열성이 있어. 주계열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한가운데에서 에너지를 막 생산해. 핵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냐면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 화학식을 잠깐 써볼게. 수소핵을 어떻게 융합하냐면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이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야. 수소핵 융합 반응.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거든. 수소를 활용해서 헬륨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별이 있어. 근데 이 전체 별 중에 일을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누구만 일하냐면 여기만 일해. 여기만. 이거 여름방학 특강 때 얘기했죠. 조별과제라고. 이거 조별과제야. 그치? 조별과제 해봤지? 수행평가 하고 있니 요즘에? 조별과제 하고 있어? 조별과제 하면 원래 한 명만 일하잖아. 조장만 일하잖아. 나머지 다 구경하고요. 이게 딱 조별과제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친구만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요. 바깥쪽 수소는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조별과제. 매우 안정적인 상태죠. 모든 조가 거의 대부분의 조가 다 이러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주계열로 이렇게 오래 살다가 주계열이 끝나는 순간이 와. 어떨 때 주계열 끝나? 조정이 죽으면? 얘가 열심히 일하다가 얘가 뻗는 순간이 와. 그치?
대학교 때는 그 수강 취소라고 있어. 수강 취소. 조별과제 수강 취소. 이 순간이지, 이 순간. 다 썼어. 더 이상 일을 할 힘이 안 남았어, 이 순간. 이게 주결 끝난 순간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주결이 끝난 순간이에요. 수소를 써서 헬륨으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일을 하는데 수소가 없는 거야. 조장 탈출.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2년 뒤면 대학에 가는데 그 조별과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조장이 되는 순간 바로 그냥 나오셔서 수업 안 들어도 돼. 그냥 나와서 수강 취소를 하러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줬지, 그지? 조장 피하는 거 얘기해줬지. 오늘 신규생들 좀 있었는데 오늘 처음 온 친구 누구야? 그 필기에 말하지 말 것. 말을 절대 하지 말 것. 근데 막 서울대 이런 데 가면 또 똘똘한 친구들 있어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해. 4명 이렇게 모이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진짜 넷이서 한마디도 안 해. 누구 하면 걸려라. 그래서 조용히 있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될 수도 있어. 그지? 강민이 같은 친구 착하니까 맡았어. 일주일만 해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바로 그냥 취소. 바로. 알겠지? 내년에 들으면 되니까. 시간 아껴준 거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꼴라. 결국 이꼴라. 그치? 이게 조장 탈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부조장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누가 일을 하냐면 얘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그나마 조장에 가까웠던 친구. 원래는 가운데가 온도가 높아서 얘가 일을 했는데 얘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니까 바깥쪽에서 일을 해. 그럼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중력만 작용해서 수축해. 가운데 부분은 수축하고요. 바깥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바깥쪽은 팽창해.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적색 거성 상태야. 요 핵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껍질. 핵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 중심핵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껍질에서 일을 하는 거야. 열심히 불태워서. 이 연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연소가 핵 융합 반응이다. 수소핵을 결합시킨다 이 뜻이야. 열심히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연소 반응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필기를 할게. 지금 방금 적색 거성 되는 과정을 했는데 요약, 1초 요약.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요 화살표. 왜 별의 반지름이 커져요? 수소 껍질 연소해서. 수소 껍질 연소하기 때문에 별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수소 껍질 연소해서 별의 사이즈가 커진다.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후에 이 가운데 탈주한 조장, 얘는 성실한 친구. 계속 중력 수축하다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원래는 10의 7제곱 켈빈이었거든. 여기가 1000만 켈빈이었거든.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1억 켈빈, 10의 8제곱 켈빈이 되면 헬륨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헬륨끼리 결합시키면 탄소가 생겨요. 탄소가 가운데 탄소. 다시 한번 수소를 결합시키면 헬륨이 생기고요. 헬륨을 결합시키면 탄소가 생겨. 원자들을 계속 그 원자 핵을 결합시키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탄소가 생기고 이 바깥쪽 애들, 이거 남은 애들, 조장 탈주하고 남은 애들, 오합지졸이지? 오합지졸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흩어져. 유지가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서 죽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핵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백색 외성, 이 바깥쪽에 흩어진 물질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 그래서 이쪽 그림 보시면 이 한가운데 핵이 있죠? 얘가 백색 외성이야. 백색 외성.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가스들이 흩뿌려지는데 이게 마치 행성 같다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 주변에 도는 애들 행성이라고 하잖아. 가스들이 별 주변에 있다고 해서 행성상 정운. 이 가운데 있는 백색의 성은 주로 탄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질량에 따라서 탄소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탄소 그리고 산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필기해 주세요. 탄소나 산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까지가 태양의 최후야. 태양은 이렇게 죽어. 방금 한 게 태양까지 한 겁니다. 태양.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별의 질량에 따라서 최후가 달라져요. 태양 정도로 작은 별은 백색 외성으로 죽는데 태양보다 큰 별은 다른 형태로 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질량이 작은 별, 아래쪽에 질량이 큰 별 이렇게 있는데 그 질량 기준값을 외워주셔야 돼요. 위쪽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 작다의 기준이 뭐냐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으면 백색 외성으로 죽습니다. 이걸 태양 표시 이렇게 할 거야. 다시 한번. 얘들아 이게 약속이야. 이게 태양이란 뜻이야.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으면 이렇게 백색 외성으로 죽습니다. 근데 아래쪽 케이스는 뭐냐면 태양 질량보다 8배 이상 커야 돼. 태양 질량 8배보다 큰 케이스예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큰 케이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태양의 한계는 탄소까지 만들 정도로 중력이 작용하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 근데 태양보다 만약에 사이즈가 커, 질량이 커, 그럼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해서 탄소를 또 융합시킬 수가 있어. 중력이 계속 세니까. 자, 태양은 아무리 수축을 해도 탄소까지만 만들어지는데 크면 탄소들이 막 수축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탄소액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탄소 결합시키면 산소, 네온, 규소 뭐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계속 생겨요. 더 무거운 원소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생기냐면 한가운데 철까지 생깁니다. 철. 계속 가운데가 수축하면서 철까지 생기고요. 바깥쪽은 계속 껍질 연소하면서 별의 사이즈는 점점 커져요.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겠지. 이렇게. 이 상태를 초거성 상태라고 합니다. 초거성. 우리 지난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초거성. 근데 이것도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야. 되게 불안정해. 이게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빵 터지면서 죽는데 이 터질 때 에너지 방출량이 어마어마해서 옛날 사람들은 별이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신성 폭발와 별이 태어났다.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별이 죽은 거야.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빵 하면서 바깥쪽 물질들은 흩어지고 가운데 있는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죽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잠깐 정리하면 이 적색 초거성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이 한가운데 철핵까지 생깁니다. 철. 별의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야. 철. 질량이 엄청 크면 계속 핵을 융합하면서 철핵까지 생겨요. 철보다 무거운 건 안 생겨요. 철보다 무거운 건 어떨 때 생기냐면 이렇게 별이 터지면서 죽을 때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깁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굉장히 많죠?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지? 우리 몸에도 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전부 다 별이 죽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되는데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메모해주세요. 태양 질량의 8배보다는 큰데 태양 질량의 8배보다는 큰데 25배보다는 작다. 이러면 중성자별로 죽습니다. 그런데 태양 질량의 25배보다도 크면 블랙홀로 죽습니다.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다 필기하셨나요?
다 했어?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쉽죠? 네. 맥동대왕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쉽죠. 좋아.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교재 보시면 258쪽이 있어요. 258쪽. 258쪽 하단에 필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258쪽 하단에 서머리.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5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5가지. 그죠? 질량에 따라서 케이스가 5개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H열도에 표현할 건데, H열도. H열도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X축의 별의 표면 온도. X축의 별의 표면 온도, Y축의 광도로 해서 별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H열도였어요. 이 라인상에 있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주계열성. 창현아, 이것만 보자. 첫 번째 케이스 봐봐. 1번 케이스가 뭐냐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도 작은 케이스야. 사이즈가 엄청 작죠, 질량이. 그러면은 성운 단계에서부터, 가스 단계에서부터 광도가 어떻겠어? 매우 어둡게 보이겠지. 사이즈가 작으니까 되게 어둡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 뭐라고?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보다도 작아. 0.08배보다도 작은 케이스야. 그럼 되게 어두워. 얘가 이제 중력 수축을 시작해. 별이 되고 싶어서. 중력적으로 막 수축해. 근데 이 라인상에 위치하려면 조건이 뭐였어? 주계열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어? 1000만 켈빈에 도달해야죠.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수축해도 주계열성에 도달을 못해. 아무리 수축해도. 그래서 가스가 수축하면서 구형은 이뤘어. 부체가 됐어요. 부의 형태는 이뤘는데 아무리 수축해도 가운데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안 돼서 주계열성에 도달을 못하는 상태.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 갈색 외성이라고 써있죠.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냥 우주 공간에 떠서 죽은 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됐죠? 두 번째도 작아. 태양보다 훨씬 작아. 8배보다는 큰데, 다시 8%, 0.08배보다는 큰데 0.26배보다 작아. 요 케이스. 태양 질량의 26%보다 작은 케이스입니다. 얘도 어둡겠죠? 근데 얘는 중력 수축하면 주계열성에 도달을 해. 그래서 주계열에 도달했어, 이렇게. 주계열에 도달했다는 뜻이 뭐예요? 수소핵을 융합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되게 오래 살아요. 질량이 작을수록 오래 사니까. 근데 거성이 될 수는 없어. 거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조장이 있어야 돼. 부조장. 그치? 핵 죽었을 때, 핵이 끝났을 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그 겉에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일을 해서 별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작으니까 부조장조차 없는 거야. 조별과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망해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거성으로 안 가고 바로 백색외성으로 죽습니다. 거성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거야. 시험에 안 나오겠죠.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기도 힘들다. 세 번째 케이스의 별표를 치시고 태양의 케이스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0.26배보다 크고 8배보다 작은 케이스입니다. 태양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스가 중력 수축합니다. 그럼 표면 온도가 쭉 올라갈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양의 도달, 태양 탄생. 이 화살표에서 메인 에너지원이 뭐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화살표에다 필기할 거야. 이 화살표 중력 수축 에너지야. 중력 수축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중심 온도가 몇 도야? 10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이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으로 살아가. 여기서는 수소 핵 융합 에너지로 살아가. 됐죠? 근데 주기율을 떠날 때가 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수명이 몇 억 년이야? 100억 년이야. 외우셔야 돼.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입니다. 태양은 현재 50억 년 살았습니다. 절반 살았어요. 얼마 안 남았지. 50억 년 지나면 태양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0억 년 지나면 태양이 더 이상 주기율이 아니게 되죠. 어떨 때 주기율이 아니야? 중심에서 수소를 다 쓰면 조장 탈주하면 이제 조장이 수광추석으로 나간 거야. 더 이상 가운데 부분에서 일을 안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던 애가 야, 나 더 이상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거성으로 가죠. 근데 별이 왜 커져요? 이 화살표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부조장이 일하니까 커지는 거야. 부조장이 일하니까, 그지? 이걸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부조장이 일하니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성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깥쪽 물질들이 커졌는데 얘네들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흩어져 버려요. 터져서 흩어져. 가운데 남은 핵만 남고 그 핵이 백색외성으로 죽습니다. 백색외성. 나머지 물질들은 백색외성 주변에 가스가 흩뿌려져서 행성상 성운으로 남습니다. 괜찮아? 근데 거기 교재를 보시면 그 중간에 거성과 행성상 성운 사이에 맥동변광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찾았니? 교재 보면 맥동변광성이라는 표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기 와봐. 얘를 상상해. 별의 사이즈가 핵이 있고 껍질 연소하면서 별이 이렇게 커져요. 근데 이렇게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불안정해서 얘가 심장 뛰듯이 이렇게 콩닥콩닥 뜁니다. 근데 별의 광도는 이거 Y값 광도는 식이 이렇게 됐잖아. 반지름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별의 사이즈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 막 변해. 심장 뛰듯이. 그래서 별의 밝기가 변합니다. 별의 밝기가. 그래서 변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밝기가 변해. 맥동하면서 심장 뛰듯이 크기가 계속 변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밝았다 어두웠다 하다가 터져서 흩뿌려지는 거야. 불안정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맥동 변광 하다가 죽는 거야. 되게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겠지. 좋아.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8배보다 큰 케이스. 네 번째. 8배보다 큰 케이스.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큰 케이스.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가스일 때부터 사이즈가 크니까 되게 밝아요. 중력 수축해. 근데 이 중력 수축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매우 빨라. 이 길이를 보는 게 아니야. 속도가 엄청 빠르게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주계열성이 됩니다. 큰 주계열성. 근데 수명이 짧아요. 이게 지난 시험 범위였지. 주계열성 중에 좌상단에 있을수록 질량이 크고 수명이 짧아. 짧게 살다가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 초거성은 가운데 철핵까지 생겨요. 철핵. 그리고 이것도 유지가 안 되고 빵 초신성 폭발하면서 가운데 남은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고요. 중성자별 블랙홀은 H열도상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초신성 잔해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나누는 기준은 여기 있죠. 25배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잘했어? 자, 지금 외워야 될 숫자들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키워드들이 있잖아.
너무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얘기해줄게. 이거 수축할 때는 중력 수축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도달했을 때가 왜 기준이 뭐야?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됐을 때가 주기열성 도달인 거야. 그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시작돼야 돼. 근데 주기열성 끝나는 조건은 뭐야? 중심에서 수소를 다 쓴 거. 근데 왜 커져? 수소 껍질 연소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화살표마다 키워드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걸 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끝났고요. 맨 마지막 쪽 별의 에너지원만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별의 에너지원 이쪽이야. 258쪽, 259쪽. 별의 에너지원. 자, 별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 처음에 원시별의 에너지는 이렇게 돼 있어. 찾았니? 원시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시별이 뭐냐면 성운이랑 주기열성의 사이 단계입니다.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서 구형을 이루고요. 아직 주기열성은 아니야. 왜냐면 중앙에서 수소핵융합이 안 일어나거든. 더 수축하다 보면 주기열성이 되겠죠. 그 중간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얻어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쉽죠? 지금 이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야. 넘어갑니다. 2번. 얘가 중요해. 주기열성 에너지원. 여기서 살아갈 때는 뭘로 살아가냐는 거야, 별이.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냐?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여기 수소 핵융합 에너지 있죠? 여기다가 이제 화학식을 쓸 겁니다. 수소 핵융합 화학식 써주세요.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래서 여기 책을 보시면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00만 켈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10의 7제곱 켈빈이 넘어가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에너지량을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별이 방출하는 이 에너지량을 계산했는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좌변의 질량이랑 우변의 질량을 비교했더니 좌변 질량이 더 큰 거야. 수소핵 4개의 질량이 헬륨핵 하나의 질량보다 큰 거야. 아니 4개 합치면 헬륨 되면 질량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량이 사라져.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량을 계산했더니 놀랍게도 방출된 에너지는 사라진 질량의 광속을 2번 곱한 값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델타 M 밑에다 써주세요. 이게 사라진 질량이야.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진 질량. 되게 조금 사라져요. 질량이 아주 조금. 그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4개를 ATM에서 뽑았어. 4,000원 돼야 되잖아. 3,900원만 나온 거야. 3,900원. 1000원 4개 합쳤는데 3,900원 된 거예요. 100원 수수료, 그치? 수수료. 100원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은행이 살아가는 데 쓰이죠. 그래서 수소 4개 합치는데 약간의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게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인다.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이 계산, 에너지 양을 계산해라 해서 이게 실제로 에너지는 MC2 이거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요거는 이제 우리 워크북에서 좀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밑에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지금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방금 배운 수소핵을 융합시키는 과정이 다시 한번 수소 4개 합쳐야 돼. 나의 목적이 수소 4개를 합칠 거야.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왼쪽은 수소끼리만 열심히 일해. 수소를 합쳐야 되니까 수소가 막 열심히 일하는 거야. 오른쪽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야. 주변에서. 그래서 요즘에 주번 있니? 주번? 주번 있어? 학교에? 없어? 교실 청소 누가 해? 아 주번이 해? 아 주번이 해? 요즘에 30명이라며 한 번에 2명씩 하지 않니? 2명씩? 아닌가? 6명이라고? 교실 이렇게 있으면 수업 끝나면 누군가는 청소하잖아, 그죠? 우리 때는 이제 2명만 남아서 했단 말이야. 2명만. 아, 주번만 남아서 열심히 청소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착하면 어때? 도와주죠? 옆에서 도와줘. 이게 도와주는 거야. 아, 얘는 열심히 지들끼리만 하는 거고요. 여긴 주변에서 도와주는 건데 이 왼쪽 잠깐 먼저 볼게요. 왼쪽에 PP 반응이라고 합니다. PP 반응. 이 P가 뭐냐면 양성자라는 뜻인데 P가 양성자라는 뜻이에요. 양성자 반응, PP 반응 또는 수소핵 반응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양성자가 수소핵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수소핵이 있어요. 체크한 거 봤어? 노란색으로? 수소랑 수소가 결합해. 수소 결합해. 그럼 바로 헬륨 되는 게 아니라 중수소가 돼. 중수소. 무거운 수소. 여기에 수소가 또 결합해야 헬륨이 됩니다. 여기 헬륨.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수소 결합해서 중수소. 여기에 수소 또 결합해서 헬륨. 헬륨이랑 헬륨 결합해서 완전한 헬륨이 되면서 수소가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따라왔어? 그래서 이 왼쪽의 반응식을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6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 튀어나와요. 써주세요. 써줘 얘들아. PP 반응 옆에다 써줘. 그래서 헬륨 하나 만드는데 수소 6개 필요한 거야. 헬륨을 하나 만드는데 수소가 6개 필요해. 효율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냐면 원래 4개만 있으면 되거든. 4개만 있어도 헬륨 하나 만드는데 여기는 효율이 안 좋은 거야. 지들끼리만 하니까. 효율이 안 좋아서 6개를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아이 2개는 필요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짜식은 똑같은데. 괜찮죠? 이게 BP 반응. 그럼 여기다 쓰세요. 작은 별에서 우세. 작은 별에서 우세해. 작으면 별의 사이즈가 작으면 도와줄 애들도 별로 없어. 근데 오른쪽 봐봐. 오른쪽은 다른 애들이 도와주는 거야. 수소가 결합할 수 있게. 수소들끼리 결합할 건데 다른 애들이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탄소, 질소, 산소. 그래서 CNO 반응이라고 합니다.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데 화학식을 보면 화학식 안 외우셔도 돼. 여기 탄소가 있는데 이 사이클 안에 수소 4개가 들어가요. 수소 4개가 들어가면서 이 물질들은 이렇게 막 변하다가 헬륨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체크했어? 4개가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고 헬륨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탄소랑 질소랑 산소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화학 반응을 도와줄 뿐이야. 그래서 이걸 화학에서는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애들이야. CNO가 촉매 역할을 해. 옆에다 쓰세요. CNO 옆에다 쓰세요. 큰 별에서 우세. 큰 별에서 우세해. 별들의 사이즈가 막 다르고 별들은 수소액을 융합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작은 별에서는 왼쪽 반응이 더 우세해. 왼쪽 반응으로 수소를 많이 결합시켜. 왜냐면 도와주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큰 별에서는 도와주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 반응을 통해서 더 수소를 많이 결합시켜. 괜찮아? 좋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 아까 총정리했던 이 써머리에 여기 잠깐 보시면 이거 태양이죠? 태양이 수축해서 주결성 됐습니다. 여기서 수소에 경합해요. PP가 우세해요.
PP 반응이 우세. PP 반응으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근데 이 별 있죠, 이 별, 큰 별. 여기 엄청 크죠, 얘. 이 큰 별은 누가 우세? 큰 별은 CNO가 우세합니다. 괜찮아? 좋아. 마지막 그래프 하나 그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교재 맨 밑에다가 필기를 잠깐 할게요. 교재 맨 밑에다가 참고 그래프 X축의 별의 중심 온도, Y축의 에너지 생성량, 그래프 그려주세요. 지금 수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PP랑 CNO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PP, 노란색 그래프 PP,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 CNO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PP, 파란색 그래프가 CNO. 필기하셨나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상상합니다. 태양 상상하세요. 태양, 작은 별. 태양은 작아. 태양 별이 작아서 중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중심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중심 온도가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태양은. 이렇게 작은 별은 중심 온도도 낮으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두 개 중에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량보다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는 소리야. 근데 큰 별을 상상해. 엄청 커. 별이 크면 중력도 세서 내부 온도, 가운데 중심 온도가 매우 높아요. 이렇게 큰 별에서는 중앙에서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량보다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죠. 여기서 PP 오세요, 여기서 CNO 오세요. 그치? 그럼 우리는 이 교점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 이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중심 온도가 몇 켈빈이냐면 1800만 켈빈 정도 돼요. 18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수소 핵융합이 벌어지는데 다시 한번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수소를 결합시킬 수 있어. 근데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PP가 우세한지 CNO가 우세한지가 나뉘어요. 그럼 태양은 몇 켈빈이냐면 이 교점보다 살짝 왼쪽에 있습니다. 살짝 왼쪽 여기. 그래서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입니다. 외워주셔야 돼. 효주야. 태양의 표면 온도는 몇 켈빈이었어? 5800만 켈빈? 5800켈빈이죠. 6000켈빈. 표면 온도는 6000켈빈, 근데 중심 온도는 1500만 켈빈. 엄청 차이나. 그죠? 그래서 태양은 PP가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259쪽 하단에 이걸 한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진도 나간 학교 있나요? 나갔어? 중앙고 나갔어? 3알파 반응했어? 학교에서 그거 안 했어? 수능에서는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근데 교과서에 보시면 이 거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 거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 거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수소 껍질 연소도 일어나지만 헬륨 핵융합도 일어나요. 헬륨 핵융합. 근데 이 헬륨 핵융합은 뭐냐면 화학식 쓰면 이렇게 돼요. 3개의 헬륨을 합쳐서 탄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헬륨 3개 합칠 때. 이거 별명이 3알파 반응이라고 해요. 학교에서 이 화학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알아두셔야 돼. 나올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 필기만 해두시고요. 중간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 결합하고 나면 탄소가 와요. 좋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262, 263 네 문제. 출발.
필수예제 잠깐 봐봐.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별이 두 개가 있는데요. A와 B가 있고 왼쪽 그림은 중력 수축해서 주기혈성 되는 과정. 오른쪽 그림은 주기혈 끝나고 거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기억. 가에서 A와 B가 지나는 동안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맞습니다. 수축하면서 온도를 끌어올려서 주기혈성 되는 거예요. 니은 주기혈성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A가 짧다? 맞아요. A가 질량이 크니까. 질량 A가 크다? 맞아요. 질량이 크니까 더 큰 주기혈성이 되는 겁니다. 리을 가에서 B는 진화하면서 반지름 감소한다. 맞죠?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중력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성운일 때보다 주기혈성 되고 나서 광도가 더 감소해. 어두워져. 왜? 반지름이 감소하니까. 그치? 반지름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성운일 때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별이. A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막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표현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건데 보통 성운보다 좀 어두워집니다. 성운보다 좀 어두워져. 이것도 이제 뭐 어느 시점부터 이제 표시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의 비슷하다가 이렇게 질량 크면. 근데 질량이 작을수록 좀 어두워지는 경향이 좀 더 크고요. 미음 주기혈에 머무는 시간은 B가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B가 지금 질량이 작으니까 수명이 더 깁니다. 미음 맞고요. 비읍에 나에서 A, B의 크기는 증가하죠. 왜냐면 수소 껍질 연소하면서 거성으로 가니까. 시옷 A와 B가 진화하는 동안 중심부는 수축한다. 이게 중요한데 중심부는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중력이 커져서 중심부가 수축합니다. 중심부는 수축하는데 별 표면은 증가하는 거야. 별 표면은 커지는 거야. 팽창하는 거야. 근데 이응이 똑같은 목이야. 나에서 중심부에 작용하는 중력은 기체압보다 크다. 맞아요. 시옷 보기와 이응 보기가 완전히 동일한 보기입니다. 왜냐면 중심부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기체압이 작용하지 않아서 중력이 더 커져서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거성으로 갈 때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 별 전체는 팽창하는 겁니다. 지읒 나에서 거성 단계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길다. 맞습니다. A가 짧고 B가 길어요. 질량이 클수록 모든 진화 단계가 빠르다. 2번 태양 케이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현재 태양의 진화 단계는 주기혈 단계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나로 지나는 동안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용역 에너지가 아니라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니은 틀렸어요. 디귿 가에서 나로 지나는 동안 반지름 감소한다. 디귿 맞고. 리을 나 단계에서 중심액의 온도 주기혈 단계에서 중심액의 온도 몇 켈빈이에요? 10의 7제곱켈빈 1000만 켈빈입니다. 리을 틀렸어요. 미음 별표 수능 보기였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태양의 주기혈 단계에서 시에노 반응이 생성된다? 가능하죠. 맞아요. 태양의 중심 핵에서 pp도 있고 시에노도 있어요. 근데 누가 우세? pp가 우세할 뿐 시에노도 있어요. 됐지? 비슷한 낚시 보기로는 태양의 중심 핵에 탄소가 존재한다? 존재해야죠. 탄소 있어요. 시에노가 있으니까 시에노 반응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비읍 주기혈 단계에서 별의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습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입니다. 시옷 사아자는 거성으로 가는 과정인데 거성으로 지나는 동안 표면 온도 상승한다? 틀렸고 화가 나고 별의 크기 증가한다? 맞고 별의 광도 증가한다? 맞아요. 좋아. 7. 나에서 다로 지나는 동안 거성으로 지나는 동안 중심액에서 수소액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틀렸어. 어디서 일어나? 수소, 껍질 연소. 껍질에서 일어나. 기억 틀렸어. 태양의 진화 과정에서 절대 밝기가 가장 밝을 때는 다이다. 맞고요. 다일 때 광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다에서는 정역학 평형 상태가 아니라 나에서 정역학 평형 상태입니다. 주계열 단계에서 정역학 평형 상태다. 피읍 다 단계 이후에 탄소로 된 중심액이 있다. 맞죠? 이 중심액이 백색외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별의 밀도는 다에서 가장 작습니다. 우상단으로 갈수록 별의 크기가 커지는 대신 밀도가 작아지니까. 1, 2번 질문 있는 사람?
3번. 별의 진화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이 가 과정이 초신성 폭발하는 케이스니까 8배보다 큰 케이스예요. 나 과정은 백색의 성으로 죽으니까 8배보다,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케이스. 기억, 별의 질량은 가가 크다? 맞아. 니은, 주기열에 머무는 시간은 가가 짧다? 맞아. 질량이 크니까 수명이 짧아. 가는 최후의 초신성 잔해를 남긴다? 맞아.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잔해를 초신성 잔해라고. 리을, 나의 최종 단계에는 탄소액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탄소액이 남은 게 백색의 선이야. 미음, 나에서 별의 중심부에 철이 생산되기 쉽다? 틀렸죠. 철이 생산되는 건 가 케이스, 초고성 케이스입니다. 나에서는 탄소까지만 생깁니다. 비읍, 가의 진화 최종 단계에서 일어나는 폭발,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에 의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 맞습니다. 비읍 맞아요. 그 다음 시옷도 알아두셔야 돼. 참고 표시해두시고. 블랙홀은 X선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관측한다? 맞습니다. 블랙홀은 빛조차도 빠져나오질 못해서 간접적으로 관측해요. 블랙홀 주변에서 X선이랑 전파가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블랙홀이 거기 근처에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3번이었고 4번.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 동그라미 기억 대류핵이 있네요. 대류핵. 이거는 태양보다 큰 별. CNO가 우세한 별.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네. 니은이 태양 정도. 태양. 니은이 태양.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A가 PP 반응, B가 CNO 반응. 기억. 별의 질량은 기억이 크다? 맞아요. 니은. 중심부 온도는 기억이 높다? 질량이 크니까 중심부 온도도 높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 A가 PP로 생성된 에너지량이다? 맞아요. 디귿.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은 기억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더 질량이 크죠? CNO가 더 활발하죠? 그래서 기억이 많다? 리을 맞아요. 그냥 그 밑에다 쓰세요. PP 반응에 의해 PP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맞아요? 만약에 이 보기가 PP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라고 하면 맞아요? 맞지.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죠. 왜냐면 기억이 여기잖아. 질량이 큰 거. 니은은 태양 정도니까 여기죠. 니은이 여기. 그죠? 둘 다 증가함수잖아. 둘 다 증가함수야.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CNO가 우세, 동그라미 니은은 PP가 우세인데 두 별에서 PP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랑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큰 거예요. PP로 생성된 에너지랑 얘가 더 크잖아. 그죠? CNO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PP로 생성된 에너지랑만 비교하면 얘가 더 큽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단. 왼쪽에 PP, 오른쪽에 CNO. 미음. 태양의 중심에서는 PP가 주로 일어난다? 맞고요. 가에서 탄소가 촉매다? 틀렸습니다. 나에서 탄소가 촉매입니다. 그 다음 시옷.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인 별, 요거죠. 큰 별. 여기선 CNO가 우세하다? 맞습니다. 시옷 맞고요. 그 다음 이음. 가와 나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원자핵의 종류는 같아야죠. 헬륨이 생기지. 두 반응의 화학식의 결과는 똑같아. 근데 지읒이 중요하죠. PP에서 헬륨 원자핵 1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핵 6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PP에서는 6개 필요해. 나에선 4개만 있으면 되지만 가에서는 6개나 필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와서 하세요.